거거든. 그냥 단순히 수를 나열하면 안 되잖아. 자기 주민등록번호 얘기하고 뒤에 뭐라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 RULE가 있어야 돼. 뭐시라? RULE 규칙. 그렇지. 규칙 있게 수를 나열해줘야 돼. 근데 이 1번에 대한 생각보다는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는 게 너희들한테 좀 더 좋아. 자연수가 정의역이고 복소수가 공역인 뭘까?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함수인 거야, 함수. 자, 여기에서 이제 수열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종류를 한 세 가지만 배우게 되거든.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오, 그렇지.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이야. 여러 가지 수열. 여수. 그냥 흔히 잡수열인 거야, 잡수열. 자,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잘해줘야 될까? 여러 가지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잘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특히 잘해야 돼. 여러 가지 수열은 등차 등비 수열을 결합시켜 가지고 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잘 해줘야지 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데피니션.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공차. 그런데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거든. 또는 아무 수에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치는 거잖아. 근데 수열에서의 차이, 이웃한 항의 차이라는 소리는 반드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야지 돼. 나중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주는 거를 이웃한 항의 차이라고 한단 말이지. 얘는 이웃한 항의 아이씨,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편집. 자, 이건 이웃한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이거는 그냥 잡수열이야, 잡수열. 그거 다 찍힌단다. 찍힘 잘라야 돼. 잡수열인 거야.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야.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1, A2, A3. A4는 적지 말고 땡땡땡 A N. K 땡땡땡 AN 하나 더 AN 플러스 1번째 요렇게 준비시키도록 하자. 요렇게. 근데 예를 드는 거니까 자, 예를 드는 거니까 얘를 1이라고 하고 3이라고 하고 5라고 하고 땡땡땡 했을 때 자, AK번째 K번째는 뭘까? 1 플러스 2K. 뭐라고? 1 플러스 2K. 그걸 어떻게 알았나? 저건 1 플러스 2이 전자하니까 일정한 차이. 자, 봅시다. 요 녀석이 이웃한 항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은 2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도 2인 거잖아. 그 두 개가 서로 같거든. 근데 그 말은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요로 넘어갈 때 더하기 뭐 해주는 거야? 2를 해주는 거고 요로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지. 맞냐?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랬더니 여기 적혀있는 인덱스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적을 수열해서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적고 두 번째 항은 A2라고 적고 땡땡땡 해서 AK번째도 쓸 거고 AN번째도 쓰거든.
그런데 일단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할 때는 AN을 좀 더 많이 사용해. 이 말이야, 이 말이야 똑같은 말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이 A3라고 하는 녀석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1에서 2를 몇 번 더해주면 돼? 2번 더해주면 되지. 여기에 똑같은 차이, 이 똑같은 차이에 해당되는 이 2 있잖아.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차라고 해. 공차. 따라한다. 공차. 공차. 공차라고 하고 D라고 쓴단 말이지. 이렇게 D. 차이가 영어로 뭡니까? D 플러스 의 약자를 따서 이제 D를 쓴단 말이지. 되겠니? 되겠니?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항이라고 해. 초항. 초항이라고 하고 이제 쓰진 않는데 마지막 항 있잖아. 마지막 항은 말항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지금은 쓰질 않아. 그냥 어쨌든 초항이 좀 중요해. 초항. 말왕이 아니고 말항이야. 항. 말왕이 아니다. 초항이란다. 초항.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AK라고 하는 녀석은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될까? 얘가 2면은 공차를 한 번 더해줘야 되고 3이면은 공차를 2번 더해줘야지. 됐었지? 그러니까 K번째일 때는 그렇지. 첫 번째 항 초항에다가 더하기 2를 몇 번 더해준다고? 그렇지. K-1번 더해줘야지 되겠지. 맞냐? 자, 이랬을 때 이 녀석이 이것도 좋은 표현인데 이 녀석을 좀 잘 정리를 해줘. 잘 정리를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그렇죠. n이니까 얘는 2n-1이다 라고 적히겠지. 그 다음 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즉 여기에서 한 번 공차를 더 더한 녀석은 여기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 2n? 그렇지. 요러한 관계에 놓여 있더라 이거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AK, AN 이런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열의 형태라고 해서 요 녀석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일반항. 자, 무슨 항이라고 한다고? 일반항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수열 문제 풀 때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돼. 그냥 안 구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일반항 A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게 될 SN도 구해줘야 돼.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 SN 두 가지를 준비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여러 가지 수열이든 우리는 항상 먼 항을 준비를 시켜야 돼. 일반항을 잘 준비를 시켜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이 말인 겁니다. 되겠니? 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지만 1은 1인 거고 1은 1인 거고 구조가 1은 1이야 1이라 적혀 있잖아. 이 녀석을 우리가 A1이라 적기도 하지만은 그 1을 생략해서 A라고 주로 적어. A. 수열 AN. 이 수열을 AN이라고 치자. 요렇게 중괄호를 쳐서 요렇게 적는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AN에 대한 수열은 중괄호를 쳐서 저렇게 적고 등차 수열이 영어로 뭐 arithmetic progression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을 AP라고 적어. 줄여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등차 수열을 AN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초항을 A1이라고 적지 말고 이제 스몰 a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더하기 A1 아니지 공차 2 이렇게 구성시킬 수 있겠지. 2가 2가 아니야. 여기 뭐라 적어줘야 될까? 2 곱하기 1이겠지. 그 다음에 A3는 1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적혀있어. 그러니까 사실 얘들 1이 1이 아니야. 더하기 뭐라고 적을까? 그렇지. 2 곱하기 0으로 적을 수 있겠지. 땡땡땡 AN 번째는 1 플러스 2에 가로 열고 그렇지.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거지. 되겠습니까? 되겠니? 자, 이걸 가지고서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찾아보더라 이거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기. 자, 보면은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 이제 문자로 바꿔. 자, A1은 그냥 A라고 하고 A2는
여기는 2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었으니까 공차 D라고 했었으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1D를 더해주면 되겠지. 맞냐? 그 다음에 이제 A3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2D가 되겠지. 땡땡땡 해서 A에는 A 플러스 n-1의 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반항의 공식이다라고 모든 책에 다 적혀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을 약간 좀 구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얘를 좀 이제 따와가지고 얘를 좀 잘 정리해. 자, 이거 보면은 여기 잘 봐봐. 여기 보면은 결국에 AN이라고 하는 것은 2n 빼기 1이잖아. 여기로 다시 돌아가. 2번에 뭐라 적어놨어? 자연수가 정의역이고 복소수가 분명히 그렇지. 복소수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수를 의미하기 위해 적었던 거고, 제일 중요한 말은 자연수가 정의역이라는 뜻인 거야. 자연수가 정의역인 여기 뭐라 적혀 있어? 함수라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AN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뭐라고 적어도 좋아? FN이라고 적어도 좋지. 이렇게. 자, 맞습니까? 하지만 FN이라고 해서 N이 막 루트 2 이런 걸 집어넣어서는 안 돼. 반드시 뭐만 집어넣어줘야 돼? 자연수만 집어넣어줘야 돼. 왜냐면 얘가 번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예.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알 수 있냐면 이 미지수가 A가 있고 N이 있고 D가 있잖아. 이 중에서 미지수는 어떤 미지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N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맞냐? 그렇기 때문에 얘를 N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돼. 자,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A에는 Dn D 곱하기 N 더하기 A-D라고 적힌단 말이지. 이게 되겠니? 이게 등차 수열의 구조란 말이야. 일반항의 구조란 말이지. 일반항의 구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이 n 앞에는 공차가 곱해져 있어야 돼. 맞냐?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차 항의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은 요 녀석을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더하면 A가 되는데 더하면 초항이라고 외우는 게 더 좋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되겠어? 그럼 자, 저기 있는 녀석을 다시 구해봐. 1, 3, 5, 7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일반항을 빨리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공차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2n 이렇게 적어두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 2랑 동그라미랑 더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좋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뭐 해보냐면 1, 마2, 마5 뭐 이런 걸 해. 띵띵띵 이렇게 됐어. 이걸 수열 BN이라 하자. BN은 공차가 얼마야? 마3이지? 그럼 빨리 뭘 적어? 마3n 적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된단 말이지. 4. 그래 놓고 얘랑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하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의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나는 그냥 선생님 A 플러스 N 마이너스 공차 곱하기 N 마이너스 1을 할 건데요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너희들이 일반항에 빨리 구하고 문제를 잘 풀면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항의 구조랑 SN의 구조가 이게 약간 연결성이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SN을 보면 AN도 구해야 되고 AN이 주어지면 SN도 구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항의 구조를 좀 할 필요성이 있더라. 등차 중 앙이 아니다. 앙이 아니야. 이렇게 적어야지. 등차 중앙이라고 해야지. 등차 중앙.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룰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야.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해. 여기에서 이 X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단 말이지.
여기에 있는 이 x를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매우 유도하기는 매우 쉽거든. 자, pf. 자, 항상 정의를 써야지 돼. 이웃한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이웃한항의 차이 x 빼기 a랑 어디에서 어디 뺀 거랑 b 빼기 x랑은 차이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로 넘기고 여기로 넘겼더니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됐니? 자, 이게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얘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얘 다른 이름은 뭐지? 산술평균. 그렇죠, 그렇죠. 자,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산술평균. 산술평균이란 말이지. 산술평균. 그러면 이 이후에 하게 될 등비중앙. 그렇지.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 녀석은 기하평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등차 수열에 아류가 있거든. 약간 등차 수열의 약간의 좀 종류라고 하는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녀석의 평균, 그 녀석의 조화 중앙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조화 평균이란 말입니다. 그 녀석은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고 나중에 유도해 줄 거지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조화 수열의 중앙 이 세 마리는 등비 수열 관계에 있어. 예? 뭐 그렇다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보입시다. 요게 등차 중앙입니다. 되겠니? 예.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볼래? 매우 많은 문제에서 당연하게도 일반항을 구해야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 되겠어? 공차. 공차부터 구해줘야지 되거든? 그래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매우 많은데 뭐 좀 공식화 해보면 공차 빨리 구하기, 공차를 빨리빨리 구해줘야 돼. 공차를 빨리 구하는 방법 D는 n번째를 주게 되거든. n번째 수의 값을 준단 말이야. n번째 수를 주고 n번째 수를 준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m에서 n을 빼면은 공차가 나오게 돼. 근데 이게 맞네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지극히 당연한 말. 자, 무슨 말이냐? am은 자, pf 해봅시다. am이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m의 마이너스 1의 d인 거지. 맞냐?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d라는 거잖아. 맞냐? 이걸 빼면 a n번째에서 a n번째를 빼. a 날라가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날라가거든. d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어서 나눴더니 D가 나온단 말이지. 그도 당연한 말인 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간격이 몇 칸이야? 두 칸이잖아. 그 두 칸이란 소리는 여기에 적혀있는 인덱스 3과 1 있잖아. 이걸 뺀 게 두 칸이라고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빼서 이 간격만큼 나누게 되면은 그 일정한 간격인 D가 나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거지. 굳이 외우려면 외우시고 그래도 공차를 좀 우리가 빨리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더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연속한 몇 개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첫 번째가 연속한 3개의 수라고 했을 때 이 수를 어떻게 세팅하냐 이거지.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세팅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 연속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소리는 플러스 D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를 똑같이 풀면 답은 똑같은데 약간 좀 무식하게 세팅을 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은 등차 수열은 잘 들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공차가 이걸 봐봐봐.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잖아. 더해가기 때문에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 덧셈이나 뺄셈으로 항상 문제를 풀게 돼.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어진 이 수의 값들을 주로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힘든 세팅이란 말이지.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세팅하냐면 요렇게 세팅해 주는 게 좀 좋더라. 요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좀 좋더라 이거지.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인 거야. 여기서는 얘가 첫 번째 수이지만 여기에 적힌 이 A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수를 적어서 했다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를 찾았으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D씩 더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5개의 수. 5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러면은 센스 있게 A-2D에 A-D에 A에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아올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잘 나오죠. 4개의 수가 그냥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 잘 봐봐. 세 수를 요렇게 5수를 요렇게 세팅한 이유는 얘네들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되고 얘네들 다 더하면 몇 A가 되는 거야? 5A가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지. 자, 그럼 4개의 수는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지 될까? A 마이너스 다 더하면 4A가 나오도록 세팅해야지 돼.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2D 얼마 아이, 뭔 0이야. A 마이너스 3D A D A 풀 D A 3D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야. 이러면은 얘네들 4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니까? 4A가 나오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 요 두 마리는 요거와 요거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D인 거거든. 근데 요 녀석은 공차가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D를 우리가 그냥 공차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이렇게 4개의 수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는 공차가 몇 D라고 해줘야 돼? 2D라고 하고 또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수가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되냐면 등차 수열에 점화식이야. 점화식이라는 걸 좀 들어봤을 건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점점 뭐화되는 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언가에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거든. 이렇게 딱 정의 내리면은 이게 수열이 유한수열이든 유한수열은 항이 유한계에 있는 거고 무한수열은 항이 무한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면은 이 뒤의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뒤에가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가 뭘까? 뭘까? 9가 아니고 갑자기 야 10, 30, 50, 70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더라 이거지. 이런 수열들도 있을 거 아니야. 4개 1, 3, 5, 7 갔다가 여기는 10, 30, 50 갔다가 그 다음에 100, 300, 500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얼처구니 없이.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귀납적으로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여기가 9라는 거를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면 등차수열이라고 적힙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적힌단 말이지. 저기 다시 볼래?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무엇이 나왔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숫자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잖아. 다시 볼래?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빼면은 d가 나오겠지. d보다는 그냥 일정 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등차수의 점화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당연히 이 수는 뭐가 되겠어? 자연수. 자연수가 아니고 이 수의 이름이 뭐겠어? 수. 공차. 공차겠죠. 공차겠죠. 공차. 이 수를 공차라고 하겠죠. 공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똑같은 말이야.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에서 어떤 수를 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는 뭐가 되겠어? 공차겠지. 맞냐? 그 다음에 또다시 등차수의 정의가 뭐였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웃한 항의 차이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세 개의 식으로 표현할 거란 말이지. 자, 이웃한 항의 차이 잘 보소.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거랑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거랑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등차수열의 정의인 거잖아. 이웃한 항들끼리의 차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 맞아? 이것 또한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또다시 얘를 이항을 해주고 얘를 이항을 해줘. 그럼 네 번째 2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맞니? 자, 다섯 번째는 똑같은 말이거든. 요 2를 나누어 an 플러스 1번째는 2분의 1에 가로 열고 an번째 더하기 a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적으면 이 5번이 등차 중앙과 똑같은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5개의 식으로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뜩뜩 주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관계식이 너희들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을 느낌을 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등차 수열 하니까 등차 수열이겠지만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되겠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들이 막 짬뽕으로 섞일 거 아니겠어? 그 중에서 너희들이 등차 수열을 잘 골라내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러고 조금 더 얘기해 주자면 여기에는 보면은 an 플러스 1 해가지고 두 개가 적혔잖아.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이계점화식이라고 하고 이건 그냥 한번 들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3개가 적혔잖아. 3계점화식 또는 3차점화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등차수열과 등차수열 일반항에 대한 개념인 거야. 마음에 들지?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빨간 색깔이 싹 다 중요해.